계속해서 화요일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30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2023 제주 인권 포럼이 진행됐는데요. 해양 생태계와 인권을 연결한 환경 주체 회의도 마련됐습니다. 천연 잘피가 화두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김정도 정책국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이 환경과 인권을 같이 연결시켜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실 것도 해양 생태계와 인권.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한 번에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어떤 시각에서 마련된 자리였을까요? 전지구적인 환경 위기라는 얘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더욱이 최근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인류의 전망을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결국 환경 위기가 인간의 위기, 그러니까 인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런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기후위기가 생명권, 식량권 등 인권에 직간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정부가 기후위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국가의 기본 의무로 인식해야 한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문제 해결이 전 지구적 환경위기 대응이기도 하고 그 중에 가장 핵심 영역이 바다라는 공간일 텐데요. 예. 지구 전체 면적 중에 바다가 차지하는 공간이 70%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해양 생태계가 우리의 인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보고자 자리를 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경 오염을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시각에서 이제 벗어나서 환경이 오염되는 건 내 권리도 함께 오염되는 거다, 잃는 거다라는 시각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바다와 인간은 정말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죠. 우리가 섭취하고 우리가 얻고 이런 것들이 다 바다에서 나오는데요. 그동안 왜 이걸 이렇게 별개처럼 생각했는지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좀 어떤 분들이 함께 했을까요? 네, 이번 환경주제회의에 논의된 내용이 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역사회의 권리 증진이거든요. 예. 그래서 해양 생태계 보전이 우리에게 인권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는가에 대해서 동아시아 바다 공동체의 오션 진주 연구원님께서 발제를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해양 생태계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주도 천연잘피 거머리말 서식과 보전을 좀 사례로 해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의 최성경 연구원께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네. 끝으로 제가 2012년 이후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제주도 최대 천연잘피 서식지 성산읍 시흥지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권리를 증진하는 거고 이게 또 바로 인권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확 와닿지 않아서 좀 사례들로 풀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일단 바다는 인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전 세계 3분의 1이 해안에 거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수의 근원인 비를 내리게 만드는 곳이 바다입니다. 그리고 먹거리, 일자리, 생계를 공급하기도 하고요. 기후위기에 대응해서는 지구열의 90%를 흡수하고 탄소의 3분의 1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문화, 역사 등의 굉장히 많은 가치를 공급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는 노력이 인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좀 사례를 보게 되면 예. 호주 애시모어 리프 해양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어업은 허용화돼 불법 어업을 좀 퇴치하게 되면서 네. 다양한 상어가 돌아와서 해양 생태가 건강해진 사례가 있고요. 또 멕시코 카보폴보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네. 절대 보전 해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자 이제 어류 생물량이 460%나 늘어나게 되고 예.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좋아지면서 어업이나 관광 산업을 통해 가지고 지역 공동체가 수익을 얻는 그런 선순환이 발생을 했고요. 미국 채널제도 국립해양공원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어업은 좀 허용을 하되 강도가 높은 어획행위라든가 불법 어업, 난개발을 좀 막게 된다면 해양 생태계도 살리고 지역 주민들의 생계도 개선하고 삶의 질도 높이는 인권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해외 사례만 보더라도 해양 생태계 보호가 얼마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두 분의 발제자가 바로 이 오늘 말씀해 주실 천연 잘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했어요. 천연 잘피,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어떤 건가요?
네, 뭐 많은 분들이 다 생소하실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천연잘피는 바다에서 자라는 식물을 말하고요. 예. 연안이나 하구 등의 바닷물 속에 잠겨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뭐 잎이나 줄기, 뿌리 조직이 뚜렷하고 꽃도 피고 수정도 하고 열매도 맺는데요. 네. 전 세계 66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내에는 9종이 서식하고 있는데 제주도 본섬에는 거머리말이라고 불리는 천연잘피 한 종만 서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그냥 땅에 있는 풀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 천연 잘피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년 내내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생산성을 가진 1차 생산자입니다. 그래서 미세 조류라든가 어류의 먹이원이 되기도 하고요. 네. 또 잘피잎이 조류의 속도를 늦추는 역할도 하고 또 잘피 뿌리 같은 경우에는 퇴적층을 안정시킵니다. 그래서 뭐 천연잘피가 군락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이 맑고요. 그리고 뿌리와 잎으로 무기 영양 염료를 흡수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빠르게 정화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류의 서식지나 산란장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 가장 떠오르는 역할이 탄소 저장과 관련된 내용인데 네. 3대 블루 카본으로 얘기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천연 잘피로 꼽히고 있는데요. 0.1 제곱미터 규모에서 자동차 2,800대가 뿜어대는 5,000톤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육지 산림에 비해서는 30배나 높은 수준의 와. 흡수량을 보인다고 합니다. 와, 천연잘피가 정말 이 해양 생태계 보호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톡톡히 하고 있는데 바다가 이제 탄소를 흡수한다는 건 뭐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천연잘피의 덕이 상당하네요. 뭐 3대 블루 카본이라고 얘기될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전 세계 해양에 좀 두루 분포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전 세계 바다에 두루 분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뭐 대부분의 연안에 서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게 환경 오염이라든가 아니면 연안 개발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되었고 심지어 보호생물로 지정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네네. 있다는 거고요. 현재 추정하는 전 세계 서식 면적이 55제곱킬로미터에서 한 70제곱킬로미터 사이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 호주 해역에 뭐 주로 서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소실되었을 서식지의 면적이 12,000제곱킬로미터나 된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은 서식지가 파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이제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파괴가 된 거죠. 오염과 파괴에 의해서.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제주의 경우는 어떤가요? 제주는 아까 그 거머리 말 한 종이 이제 있다고 했잖아요. 좀 네. 어느 정도 많이 분포하고 있을까요? 뭐 주로 동북부 해안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제주시 조천읍부터 성산읍 사이에 서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연잘피 중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머리말이라는 네. 종만 서식하고 있고요. 서식 면적의 88%가 성산읍 식리 앞바다에 집중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이 거머리말 서식지를 조사하고 주제회의를 발표했는데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과거 조사가 2012년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거의 10년 넘게 조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요. 면적이 줄었다면 그에 대한 긴급 보전이 필요할 것이고 네. 또 면적이 늘었다면 서식 환경이 최적지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전할지 그리고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연구할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좀 봤습니다. 조사는 8월 16일, 17일, 9월 5일 3일간 좀 진행을 했고요. 조사 결과 전체 면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약 23.4%가 증가한 36만 제곱미터로 나타났습니다. 거머리말은 보통 6월에서 12월까지를 쇠퇴기, 그러니까 줄어드는 시기라고 보는데요. 예. 이때 면적이 가장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쇠퇴기의 면적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 서식 범위를 분명하게 증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사 기간이 3일이어서 좀 짧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이제 조사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다 더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제언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조사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요. 네. 이게 어쨌든 저희가 면적을 중심으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밀 조사는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거머리말 같은 경우에 가장 번성하는 시기가 1월부터 6월까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시기에 조사를 해야 정확한 면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특히 해양 생태계에 굉장히 순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조사는 저희가 좀 하지를 못했습니다. 정밀한 뭐 생물 종 조사를 좀 진행을 못한 부분들이 예, 있어서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나 제주도가 좀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아까 그 천연잘피 역할도 쭉 말씀해 주셨고 이제 순기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봐야 된다 하셨고 이제 제주에서도 좀 확인된 거머리말에 대한 정밀 조사라든지 보호 방안들이 좀 함께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의견들도 함께 나누셨겠죠. 네, 뭐 당연히 뭐 면밀한 조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링이나 이런 건 당연히 해야 예, 되고요. 또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또 제주도가 부족합니다. 그런 기반도 만들어야 되고 예. 또 법제도 개선이라든가 해양보호구역 지정 같은 것들도 이루어져야 될 텐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제주도에 해양환경부서가 없습니다. 부서가 없어요. 네, 부서가 예, 없어서 사실 해양 쓰레기 문제라든가 남방 큰 돌고래 최근에 또 생태법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해양 생태계 보전 뭐 앞서 말씀드린 잘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을 공무원 한 명이 다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부서도 없고 공무원은 네. 한 명이 담당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좋은 제도, 아무리 좋은 정책, 아무리 좋은 제안이 나오더라도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정말 여러 가지 해양환경 관련된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참에 좀 이제 제주도의 해양환경 부서를 갖출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제안을 좀 강력하게 드렸습니다. 아니 제주도는 섬이잖아요. 바다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곳인데 해양 생태계 담당자 한 명이고 관련된 부서가 없다고 하니까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또 해양보호구역 지정도 이제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뭐 물론 지금도 거머리말 같은 경우에는 보호생물이기 때문에 훼손하거나 채취하는 건 당연히 불법이고요. 처벌을 예. 받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거나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많은 예산과 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뭐 보호, 복원, 뭐 회복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또 지방 정부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당연히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이용 측면에서 뭐 생태 관광이나 생태 교육 쪽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각종 홍보나 교육도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서식지를 복원하고 지키는 일에 주민 참여가 가능해지고요. 당연히 이 과정에서 주민 소득 창출로도 연결이 될 거고요. 또 거머리말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어쨌든 지역 주민에게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네.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또 최근에 뭐 연안 환경이 무너지면서 어민들 소득이 되게 많이 아유, 감소하고 맞습니다. 있다라는 예, 얘기가 예. 많잖아요. 이런 것의 어떤 돌파구로서 해양환경보호구역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어민 여러분들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좀 관련 부서도 생기고 담당자도 늘고 보호구역으로 지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해양 생태계가 좀 살아나면 우리 지역사회의 권리도 증진되고 또 우리 인권까지도 증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회의에서 오갔던 내용 중에 이것도 말고도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었을지 궁금한데요. 뭐 많은 의미 있는 내기들이 있었고요. 예, 뭐 예. 일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번에 사실 처음으로 이와 관련돼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자리였습니다. 네네. 이게 인권과 환경을 연결시키고 기후위기가 연결시키고 또 해양과 연결시키는 자리는 사실 최초의 자리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인권위 차원에서도 해양에 관련된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네. 아마 인권위원회 차원에서도 인권적으로 좀 접근하는 부분들을 더 많이 고민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도 여기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타임라인도 정해드렸습니다. 네. 내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에는 지정을 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렸고 그 자리에 이제 제주도 관계 공무원도 오셨고 네. 뭐 했기 때문에 뭐 관련된 내용 잘 네. 받아 안고 정책적으로 잘 해주실 거라는 믿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 보고요. 저희도 더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